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MBC 보도국장 홍상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다들 힘드시죠? 그나마 울산은 지역 감염자가 적은 편인데도 수출로 먹고 사는 도시다 보니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큽니다.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면서 이렇게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수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송철호 시장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시장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울산 MBC는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울산 MBC 특집 울산 시민 100개의 질문, 시장에게 묻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울산 MBC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울산 MBC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 100개의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시민들이 묻고 시장이 답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울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하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임기의 반이 지나가고 이제 임기의 반이 남았습니다. 시장님 취임 2주년을 맞아 울산 MBC가 한 달 동안 울산 MBC 홈페이지에서 시장에게 묻는다 게시판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294분의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정말 다양한 부분에 아주 섬세한 그런 관심과 이렇게 충고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민 말씀 잘 들으면 시 행정의 앞날이 다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울산 MBC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질문 가운데 100개의 질문을 선정해서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걸 다 질문할 수가 없어서 중복 질문이 많은 것 위주로 선별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아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울산 MBC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직 코로나19로 감염 위기가 있어서요. 이렇게 최소 인원만 모시게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질문자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볼까요? 시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네. 첫 번째 질문은 비슷비슷한 질문을 무려 70분이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주민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북구 송정동에서 온 박재한입니다.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 3개 구군, 동구, 중구, 북구 주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송철호 시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송정역까지 연장하는 거 9.7km를 더 연장해서 송정 주변에 역 주변에 북구 주민들 나아가서는 울산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히 절박한 요구사항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것이 동해남부선이 국가 책임이 있는 국가철도인데 시에서 이 비용 다 대라. 건설비 108억 또 차량 구입비 104억 매년 17억 8천억 원의 운영비를 시에서 계속 부담해라.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만큼이라도 국가로부터 돈을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북구 주민들이 왜 북구 주민을 버리느냐,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 제가 참 협상을 하는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정말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저는 승리한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는 연간 운영비를 댈 생각이 있으니 정부가 건설 비용을 대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여러 가지 협상의 네. 안들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협상 중입니다. 자, 그럼 다음 분도 북구 주민이십니다. 이번에 이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 북구 주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자기소개하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온 박옥분이라고 합니다. 그 6월 초에 저희들 울산 북구에서 월성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찬반 북구 주민 투표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북구 주민의 5만 명 이상이 투표를 참여하셨고 그 중에 94.8%의 추가 건설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인 그 주민 투표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지금까지 원전 사고나 이 원전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많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계속 우리는 월성에서도 30km 이내 또 고리에서도 30km 이내 우리 시가 다 포함되고 있으니 뭐 이런 중대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민의 의견을 담아달라. 우리도 참여할 기회를 달라. 계속 우리도 주장하고 앞으로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이번에 해주신 거는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울산시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요구에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네, 이제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큰 문제죠. 네. 우리 울산에서는 지금 전국 최초로 원전 사고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뮬레이션도 이미 최초로 이렇게 구축해 놓고 있고요. 원전 사고를 대비하는 그 방제 센터 타운을 지금 건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울주군 삼남면 쪽에 한 8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 원전 사고를 어떻게 대피하도록 지휘하고 또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 연구 센터도 짓고요. 또 체험센터 이런 거를 하나의 타운을 이루어서 이 전국 최고의 원전에 대비하는 그런 하나의 시범 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구호약품이라든지 또 각종 장비를 어떻게 완벽하게 다 이렇게 구축하느냐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우리가 세심히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방산선 비상계획구역 30km 안에 울산 의사를 충분히 표하겠다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와중에 대우버스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6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걱정이 매우 크십니다. 이 문제 직접 질문하기 위해서 대우버스 노조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우버스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우선 600명의 노동자라고는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부품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1만여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입니다. 2004년 울산시가 대우버스가 울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연간 1만여 대의 생산 체계를 갖추어서 9,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1만 4천여 명의 울산으로의 유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연간 500억의 세수 증대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면서 울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교량과 이제 건설 그리고 대우버스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버스가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해외 이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만여 명의 직간접 노동자들이 지금 해고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울산시로서도 대우버스가 사업을 접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말리기 위해서 여러 번 접촉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노사 간의 합의만이 아니라 또 우리 울산 시민들의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참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로서도 지금 지적하신 그
그 여러 가지 면을 다 이렇게 고려해서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회사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폐쇄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옮기지만은 고급 차종이라든지 또 차체 KD 사업은 유지하고 AS 기능이라든지 또 부품 생산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지하겠다. 뭐 저희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 문제를 시에서 무슨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노사가 시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더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정말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회사 측에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노사가 같이 시와 함께 모일 기회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그에 답이 없어서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님께는 폐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좀 협상 여지가 남아 있는 건 아닌지 함께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질문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신 질문 가운데 좀 가벼운 질문 골라봤습니다. 시장님, 울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횟수로 43년 만 43년 됐네요. 네. 아니 근데 울산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울산에서 학교를 다니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울산에 정착하게 되셨습니까? 네, 학교는 안 다녔지만 공부는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네. 백양사에 지금은 좀 사찰이 바뀌었습니다만은 40여 년 전에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백양사가 아주 산세도 좋고 학생들이 또 모여서 공부하기가 좋다고 해서 저 부산 쪽에서 책보따리 어깨에 메고 또 동생은 이불보따리 메고 이렇게 백양사에 와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백양사에서 고시 공부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시장을 하시기 전에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변호사로 활동하시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87년경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막 벌어지고 특히 노동 인권 운동이 벌어지는데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많이 구속되고 변론을 누가 할 거냐 서로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죠. 이제 마음 약한 제가 그걸 맡게 되는데 변론을 해도 이분들은 별로 자기는 옳은 일을 한 거 정의에 투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도와주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노조 활동가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며칠 전에 변론 끝에 석방이 됐는데 다시 구치소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 와보라고 불과 석방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왜 또 여기 왔느냐고. 그러니까 그날 석방된 날 기분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다시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변호사를 나한테 선임 안 하고 지금 다른 변호사하고 일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송 변호사님은 우리 공짜로만 해주는 변호사잖아요. 이번에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돈 내야 된다 하길래 다른 변호사 선임했다고 그래요. 그때 참 속이 많이 상했죠. 우리는 정말 헌신한다고 도와주려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구나. 네, 좀 섭섭한 기억이시네요. 네. 그냥 오해죠. 네, 이번 질문도 좀 섭섭함이 담긴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그중에서 울산은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유치원, 초중고등학생한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왜 대학생은 안 주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1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돈이냐? 초중고 그리고 유치원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 무상급식을 해줄 돈을 시에서도 내고 구군에서도 내고 제일 많이 내는 건 교육청인데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 무상급식비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다가 보니 급식비를 사실은 학교에서 하기로 한 건데 엄마들이 해줬으니까 엄마들한테 10만 원 위로금으로 주자고 해서 그 생긴 돈입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그 유치원생
처음에는 유치원생까지 주기로 했는데 또 그냥 아예 꼬맹이들 그 갓난아기까지 다 주게 됐느냐? 유치원생하고 나이가 같은 어린이집도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또 문제가 복잡해져요.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유치원 간다고 이걸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 어린이집 가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아이고 막 내친 김에 막 짜고 막 어떤 예산 마련해서 막 그냥 아이들은 그냥 갓난아기부터 다 주자 해서 추가로 10만 원씩 거기까지는 주게 됐습니다. 네. 이게 다 무상급식과 관련되다가 확대된 것이고요. 네네. 대학생들한테는 자 다른 방법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지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뭐 딴 사람은 주고 저만 안 주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죠. 예. 네, 이번 질문도 이 복지와 관련해서 비슷한 네네.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남구에 살고 있는 장성환이라 그럽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그 광역시 5개 구군 중에 울주 군민만 10만 원 더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간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역차별이다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한데 울산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는 전부 똑같이 했습니다. 시에서는 다만 구군 사이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구군도 다 재정이 일정 정도 다 독자적인 그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군 간의 형편이 조금 나은 울주군이 좀 형편이 낮는 것이 원전 소재지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오고 또 농촌 지역에 대한 또 특별한 조금 이렇게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원금이 더 있어서 그거를 이제 울주군 주민들한테 갈라준 건데요. 시는 뭐 일체 그 차별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구군 간의 차이 나는 거는 참 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원전에 가까운 데서 피해받는 분에 대한 보상의 의미 혹은 또 농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금의 더 어떤 배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다 어렵지만 좀 특별히 좀 그분들한테 한 10만 원 더 간 것에 대해서 좀 시내에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뭐 저 그냥 이거는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5개 구군 단체장님들도 각자 독자적인 다 정책 고민이 집행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율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분들이 사실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의 경우에 최근에 몇 달간 휴관을 했죠. 그래서 강사들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해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 강사를 맡고 있는 서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3개월 동안 지금 무급으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달부터 개관한 센터도 있고 안 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수업을 연달아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 때문에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급여도 반으로 줄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 무급 관련된 내용으로 무급 대책 방안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시면은 수영 강사 고용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개월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10개월 계약 이후에 또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또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퇴직금 관련된 소송도 또 준비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또 공단에서는 아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0개월 계약을 하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무급 대책 관련과 정규직화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둘 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네. 예, 지금 그
특수 형태의 이제 근로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영 강사, 학원 강사 이런 분들, 프리랜서 뭐 같은 계열인데요. 이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고통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네. 4월 달, 5월 달 지급했고요. 지금 또 7월 달에 정부에서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이라는 것을 또 아마 지금 이제 7월 20일까지 아마 신청을 받을 겁니다. 네, 그거 좀 잘 활용하시고요. 울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아마 이게 참 없는 돈으로 시와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고용 안정, 정규직화 이 문제도 정말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조금씩 이렇게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기가 우리 사회적으로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는 참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참 말씀하신 그 어려움에로 함께 앞으로 더 노력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지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지원받으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 지원금 자체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못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고요. 그 절차도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반은 받으셨고요. 반은 못 받으셨고. 그리고 뭐 해당되는 분도 있고 해당 안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거 정규직화 관련돼서는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생각이 별로 없는지 저희를 왜 자꾸 10개월 계약으로만 쓰고 자꾸 내팽개치려고 하는지 저희는 울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17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대우받고 있는 거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에 대한 불안함이 때문에 어제 또 방송한다고 잠을 또 설쳤거든요. 지금도 지금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업을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겨온 상황이고요.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과 더 긴밀히 네. 대화하고 말씀의 취지를 깊게 더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과 기업들 두루두루 챙기는 시정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송초로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시민이 직접 묻고 시장이 답하는 울산 MBC 특집 울산시민 100개의 질문 시장에게 묻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시민들 질문을 받아보니까 민원도 참 많았지만 울산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튼튼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면도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울산의 현안,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관한 질문들도 받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실 분들이 어디 나와 계시죠? 네, 자기소개하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서남동에 사는 이건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이번에 울산 경제 자유 수속 경제 자유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울산이 많은 혜택을 입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 시민이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자유 구역으로 이번에 지정됐는데요. 시작은 수소로 했지만 앞으로 이것이 글로벌 에너지 분야로 확대 발전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 수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작년 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울산에 오셔서 울산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수소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선포하셨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2030년까지 대기업을 한 7개 정도를 유치하고 중소, 중견 기업을 한 140개,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조 5천억 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고용되는 인원이 한 7만 7천 명 정도를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이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혁신도시 질문도 참 많이 주셨더라고요. 이 질문 해주실 분 어디 계시죠?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 맞습니다. 중구 장현동에서 온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울산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저희 혁신도시도 지금 침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가게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주를 하러 이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용하는 문화가 없다 보니 외곽으로 자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울산시 자체적으로 저희 혁신도시를 위해서 뭐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장현동에서 오셨다니까, 옛날에는 장현동이 가보면 그야말로 딸기밭, 그리고 조그마한 공장 몇 개, 뭐 이런 정도의 도시였죠, 지역이었죠. 근데 지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모든 거는 이렇게 변하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한꺼번에 되지는 않죠. 혁신도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기반 시설도 그렇고, 또 아직도 빈 곳도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주 최첨단의 도시로서의 어떤 각종 기능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혁신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가령 교육, 또 복지, 또 어떤 주민 편의 시설 여러 가지를 하나씩 갖춰가고 있고, 또 주거 지도 계속 많이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계시는 분들 중에 대중교통 아주 불편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으로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곧 이제 결론이 나오면 버스 노선도 이렇게 개편하고 해서 주민 편의를 어떻게든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 산화동에 입주하고 있는 신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지구 온난화로 해서 날씨가 덥다 보니까 강동 산화지구, 강동 해변이 인기가 참 많이 많습니다. 주말로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통이 마비되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교통도 많이 불편합니다. 방어진하고 버스 노선도 방어진하고 태왕역까지밖에 없어요. 울산대로 가는 무고동이나 울산역으로 가는 버스, 리무진이나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2022년도에 강동 골프장이 준공이 되고 뽀로로 테마파크가 어저께 고시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 완공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교통이 불보듯 뻔한데, 마침 울산시에서 수건 사업인 울산 외곽순환도로가 27년도에 착공 완공한다고는 하지만은 지금도 주말이면 많이 밀리는데 2023년 이후에는 심각합니다. 조금 더 빨리 착공하고 완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힘써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강동 산하 그 지역이 아주 팽창하고 있죠. 또 거기에 관광단지도 이제 계속 발전해 갈 것이고요. 대중교통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아마 금년 가을쯤에는 아마 큰 개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소외된 그런 노선을 재조정해서 실정에 맞도록 지금 이렇게 버스를 대폭 개편할 생각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여러 가지 강동 산하 그 지역의 변화에 맞도록 그 주차장 문제라든지 앞으로
거기 그 또 추가적인 그 시설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대책 세우고 또 일부는 뭐 용역도 하고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외곽순환 도로는 예. 지금 27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착공을 해야 시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착공은 네. 언제쯤 시작될 건지. 예, 그게 원래 내후년에 착공해서 29년까지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우리 울산형 뉴딜 를 지금 여러 개를 마련해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예,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울산형 뉴딜 정책을 지금 배워서 지금 따라오려고 막 지금 중앙정부도 노력하는데요. 그 뉴딜 정책 안에 외곽 순환도로도 있습니다. 그 뉴딜 정책에 의하면 이거를 그 24.3km를 전부 그냥 동시에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잘라서 동시에 다발로 그냥 공사를 시작하자. 그렇게 설계도 우리 업체가 하고 우리 울산에서 많은 공사 업체들이 참여해서 어떻게든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내년쯤에는 어떻게든 그 착공은 하자. 지금 그걸 거기서 한 1년 당기고 또 공사 기간도 한 2년 당기자 해서 내년 말까지 착공하고 27년까지는 완공 하자고 우리가 딱 목표를 세워놓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울산 외곽 순환도로뿐만 아니라 트램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더라고요. 이제 울산시가 지난해 6월에 도시철도인 트램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램이 박맹호 시장 시절에 한번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무산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시민들이 이것도 하는 거 맞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램은 언제 어떻게 추진되고 또 언제 개통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단계 중에 3개 단계를 지나서 7월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최종 중앙정부의 교통심의위원회가 7월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의 이제 허가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가 있는데요. 우선 2개 노선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게 정책이고 이것도 최대한 당겨서 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도 7년 안에 2개 노선, 하나는 신봉 로타리에서 태화강역까지, 또 하나는 야음 사거리에서 송정역까지 이렇게 두 개 노선을 한 7천억 원을 투자해서 27년까지는 마치겠다는 게 우리 울산시의 그 계획입니다. 아마 7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좀 이렇게 지연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7월 말까지는 정부의 최종 허가 심의를 통한 허가가 아마 발표될 겁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태화강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관광객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표현하셨는데요. 번지 점프, 모노레일, 짚라인 이런 걸 또 만들자. 그리고 이게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태화강 국가정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태화강 국가정원이 작년 7월 12일에 허가받은 것 자체가 하나의 극적인 겁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늦었으면 몇 년 시간을 법에 의해서 그 마지막 날 허가를 받았거든요. 만약 그 시기를 놓쳤으면 아마 한참 뒤로 갔거나 불가능했거나 이랬는데요. 그렇게 극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이 됐으니 이왕이면 정말 전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태화강 국가정원을 만들자 해서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종합 개혁 개발 지금 그 플랜을
그 용역에 의해서 짜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가을쯤에는 아마 발표될 건데요. 거기에 볼거리, 즐길거리, 머물거리, 먹을거리 이런 거를 또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네. 예. 그 뭐 짚라인, 뭐 번지 점프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태화강 국가정원진흥계획 수립하고 네. 계신다. 네. 네. 그 결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삼삼동에 사는 이형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삼삼동 태화역 그 쓰레기 매립지가 너무 오랫동안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쓰레기 매립지역 그 부근에 살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지역을 도심 속에 방치하고 있어 이곳을 태화역 주변 시설과 공공개발하여 공공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천청과 더불어 도심 속에 울산 대공원과 같이 사람들 공원화 시켜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산동 쪽에는 공원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그 운동할 데가 없어요. 지금 태화강은 그냥 태화강이 있고 연천천이 있는데 연천천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그 쓰레기 냄새라든지 악취 때문에 너무 지금 심하고 운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곳을 빨리 정비하여 주민들한테 생명의 숲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지금 태화강역 인근 그 도칠산 그 인근이 한 23만 평 정도의 넓은 땅이 있는데요. 몇 가지 지금 당장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매립장을 해놨으니 쓰레기 매립장은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사후 관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2022년 가야 그 쓰레기 매립장 중에 여천지구라고 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후 관리 기간을 경고합니다. 지금은 손을 못 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칠산부터 그 태화강역 가까운 부분까지 한 98% 정도의 땅 소유자가 옛날 삼성, 지금은 롯데 정밀 옛날 한국비료죠. 그게 소유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가 마음대로 사유지를 만들어 손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서 조금 여러 내부적으로는 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손대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하고 싶느냐? 가능하면 정말 멋진 그 공간, 그러니까 그 휴식 공간 혹은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결된 하나의 어떤 최고의 어떤 예술 공간 이런 걸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태화강역이 있고 그리고 바로 태화강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유람선 우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 장생포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운행하면 거기 지역이 태화강역 인근이 수소 유람선의 정박지로서도 거쳐가는 곳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2번 현지 답사를 장화 신고 다니면서 해봤는데요. 그 앞으로 수소 유람선도 그 지역에 오고 또 거기에 수소 트램, 또 수소 충전을 통한 수소 버스, 수소 택시 이런 것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최첨단 역이 되도록 그렇게 끝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대야 매립장 안정화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정화 기간은 끝나는데요. 사후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사후 관리 기간이 22년 돼야 끝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우정동에서 온 정재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울산의 의료 환경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울산의 대형 병원과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까지 감염병 치료 전용 병상이 5개 정도라고 들었었는데요. 이후 시장님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점차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있고 국립병원 유치도 결정된 상황이지만 사실 이 시설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는 울산대 의대가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울산에서 1학년 때까지만 공부를 하고 이후에는 서울 아산병원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인력들이 울산에 남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의료인 확보를 위해서 의대 캠퍼스 울산 이전 등 다른 대안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공공병원이 300병상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500병상으로 늘리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이제 300병상을 시작해서 이렇게 늘린다. 이렇게 우리 울산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어느 정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지적하셨듯이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뼈아픈 부분이었죠. 다행히 우리 방역이 참 전국 최고로 우리가 참 잘 유지했어요. 지금도 중앙에서도 그걸 아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격하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잘 그나마 방어해 왔는데요. 늘 불안한 거예요. 시설, 공공병원 시설 지금 아직 없죠. 의료 인력 지원 안 되죠. 정말 참 시민들의 힘으로 방어를 잘했기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의과대학을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울산의대를 우리 추가로 울산 지역에 하나 더 만드는 그러니까 추가하는 거.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유니스트하고 협력해서 전문대학원, 의전문대학원을 만드느냐, 아니면 의과대학을 그 안에 만드느냐 하는 방안. 또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산재 공공병원을 운영하니까요. 그쪽과 협의해서 만드는 방향. 또 심지어는 부산 지역의 의과대학 하나를 끌고 오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내부적으로 지금 아주 우리는 치열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수소 산업과 해상 풍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여러 효과가 있겠지만요. 그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일자리가 늘 거냐,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느냐 하는 것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상풍력,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은 전 세계가 울산을 주목할 정도로 미래 산업으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전문 회사들이 우리나라로서는 어느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재벌들이 울산에 몰려와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 현재까지는 한 6기가와트, 1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 1기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6기가와트를 벌써 짓겠다고 지금 울산시하고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단 말이죠. 1기가와트면 100만 가구가 씁니다. 우리 울산이 한 40만 가구니까 울산 한 2개 반 정도 1기가와트. 그런 정도의 생산을 부유식 풍력 발전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고요. 그게 1기가에 한 3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6기가 같으면 368이라고 한 20만 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네요. 그거는 우리 울산에 아마 정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고 현대 중공업에서 포기한 해양 플랜트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으로 울산의 새로운 미래 산업이죠. 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시장님한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님은 본인이 스스로 몇 점짜리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2년 동안 그렇게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지는 않았는데요. 큰 일을 굵직굵직한 일을 하셨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다짐이랄까요? 못다한 말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0점 정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점수 일은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여론조사상 좋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다 반성하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솔직히 선거 청와대하고 짰다는 그 오해도 재판을 통해서 말끔히 씻어내고 이렇게 하면 지지도는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참 코로나 국면을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강한 울산을 만들 것인가 그 점에 전념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분명한 시민에 대한 메시지는 수십 년 동안 해결 못한 반구대 암각화, 물에 고문당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맑은 물을 어디서 구해오는 거, 이거를 민선 7기 후반부에 꼭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게 묻는다 게시판에 남겨주신 시민들의 질문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 이런 자리가 울산시정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MBC도 계속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그리고 나와주신 질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5년. 울산에서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게 2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년을 돌아보는 자리였고 또 다른 2년을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남은 2년 시장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묻는다에 이어 교육감에게 묻는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MBC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울산 시민 100개의 질문에 선정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울산 MBC 특집 울산 시민 100개의 질문, 시장에게 묻는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